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제 채널을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시즌 롯데 주장을 맡은 민병헌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민병헌은 덕수고 출신으로 동기 김문호와 함께 호타 준족의 외야수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2006년 2차 2라운드로 두산의 유니폼을 입었고 계약금은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김문호는 2차 3라운드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김문호의 계약금은 한 라운드 먼저 지명을 받은 동기 민병헌과 같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롯데가 김문호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민병헌으로 돌아와서 민병헌의 프로에서 경력은 정확하게 경찰청 입대 전과 그 후로 나뉩니다. 입대 전만 하더라도 발빠르고 안정된 기본기, 여기에 야구 센스를 가진 두산의 많은 유망주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는데요. 데뷔 이후 5시즌 동안 2할 4푼 1리의 타율에 OPS 6할 2푼 5리가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연평균 93경기에 나왔는데 평균 타석수가 181타석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한 경기에 2타석 정도 들어서는 한마디로 백업과 주전을 오고 가는 1.5군 정도의 입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제대하고 나서의 5년은 전혀 다른 선수였습니다. 연평균 126경기에 527타석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확실한 주전으로 발돋움을 했고 성적도 타율 3할 1푼 9리에 OPS 8할 5푼 7리, 평균 13개 홈런에 75타점, 리그 정상급의 외야수가 된 겁니다. 이 5년간의 성적에 힘입어서 2017년 시즌이 끝난 후 롯데와 4년 80억이라는 대박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4년 80억의 계약 규모는요, 역대 FA 외야수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불과 한 살 차이가 나는 전준우가 이번에 4년 34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당시 민병헌의 FA 계약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부산으로 온 민병헌은 총 4년의 계약 기간 중 첫 2년을 마쳤습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두산에서의 마지막 4년간 민병헌은 두말할 것 없이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외야수이자 당시 FA 시장에서 단연 탑인 우타 외야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첫 2년은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보시는 대로 타율, 출루율, OPS, 홈런, 타점 모든 공격 지표에서 두산에서보다 못했어요. 물론 불의의 부상으로 2년 평균 109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최대 30경기에서 40경기 정도를 놓친 게 누적 기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요. 그가 받은 4년 80억의 계약을 보면 이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이 성적이 아쉬운 건 국내에서 가장 큰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다가 롯데로 이적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야구장으로 유명한 사직구장으로 홈이 바뀌었는데도 이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야구장은 4.8m의 높은 외야 펜스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좌우 폴대 길이가 95m, 중앙 펜스 거리가 118m로 리그에서 가장 짧은 야구장입니다. 한마디로 사직구장은 타자 친화적인 야구장입니다. 롯데로 오기 전만 하더라도 민병헌은 사직구장의 덕을 톡톡히 본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산에서의 마지막 4년 동안 사직 야구장만 오면 나머지 야구장에서의 성적을 압도할 정도로 펄펄 날았거든요. 당연히 이런 페이스가 이적 후에도 계속되리라 생각한 거고 롯데 구단도 80억이나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다른 야구장도 아닌 타자 친화적인 사직구장에서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 게다가 홈구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2년 평균 성적보다도 좋지 않았고 두산 시절 사직구장 성적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프로팀도 서울, 군대도 수도권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민병헌이 인생 처음으로 부산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좀 적응에 어려움을 낳은 걸까요? 그런데 팀 주장을 맡을 정도로 선수단 내에서 신임이 두터운 것을 보면 단순히 적응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롯데에서의 첫 2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프링 캠프부터 타격 폼을 수정하는 등 이번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과정에서 좋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 그것도 FA로 거액을 받은 민병헌이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남은 2년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서 FA 우등생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